오케이. 그것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펜스제랑 저기 뭐야 그 폼페오제도 나랑 생각이 같아. 이래버리면 이제 판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펜스가 발끈해 갖고요. 나는 그거에 찬성했다. 그러고서 트윗을 날렸어요. 바로. 왜냐면 펜스나 폼페오가 그 사이들이 그 존 볼튼한테 그렇게 귓속에 대고 야 트럼프 쟤 왜 저러냐. 저거 왜 탈레반 불러가지고 쇼하려고 그러냐. 이런 소금거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자가 발전한 소리라고. 존 볼튼이 생짜배기로 거짓말을 했다든지 혹은 펜스나 볼튼이 그런 그 마음 깊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볼튼이 착각해서 느꼈든지 어느 경우든 볼튼이 저런 소리 하면 안 돼. 심지어는 펜스나 폼페오가 저런 말을 했다 그래도 저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태프로서의 예의죠. 핵심 스태프인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 나가 임마. 어디 상스럽게. 그냥 너 좀 매파로 말이야. 텔레비 같은 데 나와서 우리 입장 잘 대변해서 좀 제대로 떠들어 줄 것 같고 너같이 싸나운 놈 뒤에다가 하나 세워놓으면 김정은이나 저 뭐 이란 애들이 겁 좀 먹을 것 같아서 내가 너 세워놓은 거지 병풍으로. 네가 진짜 실세라고 생각했어? 이거 시건방진 놈의 자식. 너 나가 임마. 그렇게 요번 벌어진 일이 그거예요. 이번 벌어진 일이. 예를 들어서 폼페오가 볼튼이 잘하는 게 이런 거라고요. 그 NSA에 합류하기 전에 백악관에 합류하기 전에 이제 국가안보평론가로서 발언했을 때 텔레비에 나와서 그런 말 했다고요. 그게 언제냐. 2017년 말쯤 돼요. 지금 트럼프하고 뭐 김정은이 뭐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2018년 초겠구나. 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으면은 제네바에서 만나겠습니다. 제네바에 가시면은 국제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제 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국제 연맹이 제네바에 헤드쿼터였습니다. 그 국제 연맹 헤드쿼터 건물에 가시면요. 거기 지금 그게 유엔의 제네바 본부 건물로 쓰이는데 그 제네바 지사 건물로 쓰이는데 그 제네바 지사 그 건물에 가시면 유엔 지사 건물에 가시면 그 뭐 3층에 그 회의실이 있어요. 저 같으면은 거기로 김정은을 부르겠습니다. 그 회의실이 어떤 회의실이냐? 그 제1차 걸프전 때 그러니까 이라크랑 후세인이랑 싸웠을 때 그 타릭 아지즈인가 그 외무장관의 마지막 불러가지고 제임스 베이커 우리 장관이 거기서 야 너희 그 쿠웨이트에서 물러나야겠다. 안 그러면 안 되겠는데 했는데 이 타릭 아지즈 놈이 누나를 이렇게 7시간 8시간 돌리면서 결국은 객에다가 우리한테 두들겨 맞고 쿠웨이트에서 쫓겨난 방입니다. 그 자리에 김정은을 데려다 놓으면 김정은이 타릭 아지즈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면서 누나를 이렇게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었다니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잘해요. 구수하게. 존 볼튼이. 그 눈알 돌리는 것도 흉내내 나가면서. 그러니까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진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실세 중에 실세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트럼프가 내 말 안 들어? 대통령이 내 정책 안 써? 나 텔레비 안 나가. 그런 엉터리 같은 정책 내가 홍보하러 뭐 나가. 나도 저기 자존심이 있고 머리가 있고 인격적 그 존엄성이 있는 존재인데 이러고서 개긴 거예요. 그것도 좋아. 마지막에 가서는 저기 럼프 말이야. 걔가 저기 아프간 그 탈레반 애들 만나는 거 취소한 건 다 내가 다 막은 거야. 근데 나만 막은 게 아니고 저기 뭐 펜스나 저기 폼페오도 나랑 같은 생각이었어. 이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보고 건방지다고 욕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기계가 있고 담백하고 전투적이고 강골인 것 같은 사람들을 실제 책임 있는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이게 앞뒤를 모르네. 앞뒤를 몰라요. 앞뒤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책임 있는 공직에 가면 안 돼요. 저 제야에 두면요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강골이고 화끈합니까?
제가 책임 있는 공직에 가면 앞뒤를 몰라서 노상 문제 일으키고 판 깨요. 그러니까 저보고 어디 무슨 선거 선출직이든 무슨 뭐 혹은 그 관리든 공직가라는 말씀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무지한 악담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겨먹은 것과 다른 일하고 너 살아야 된다니까 저한테 대해 얼마나 큰 저주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자, 꼭 그런 케이스예요, 이게. 이 사람이. 그 강골이고 말이야. 좀 제대로 좀 발언 좀 해줄 것 같고 말이야. 좀 세워다 놓으면은 좀 무시무시한 그 저기 사천왕 같은 역할을 좀 내 뒤에서 든든하게 해줄 것 같아서 데려다 놨더니 지가 대가리라는 거예요, 지가. 그래서 이번에 저렇게 아주 개 두들겨 맞고 쫓겨나듯이 두들겨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뭐냐? 저는 김장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김장.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드렸죠. 그게 사실은 볼튼을 좀 겨냥하고 한 말이에요. 제가 그 미국이 지금 저 베네수엘라 김장 담고 가야 됩니다. 김장 담고 있습니다. 이란 김장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 김장 담고 있습니다. 이 김장이 뭐냐? 그거 아니에요. 김장은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그리고 밀봉의 예술이고. 딱 이제 김치 잘 이제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제 김치 속 만들어서 속 쫙 해서 쭉쭉쭉쭉쭉쭉 쟁인 다음에 꽁꽁 싸가지고 그거 이제 항아리째 이제 땅 속에 딱 묻고 그 위에 이제 그 보온되게끔 좀 하고서 그 다음에 내버려 두는 거잖아. 자, 이런 거요. 러시아 지금 트럼프 핵심 진영의 러시아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다고 해죠. 우크라이나 동남쪽 끝에 있는 반도. 저걸 병합을 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근데 저게 골 때리는 데가 인구가 200만이고 면적이 한 27,000km 정도 되니까 인구는 글쎄 우리로 치면은 대구 정도 나잖아. 대구, 광주 뭐 그런 사이즈고요. 면적은 이제 대한민국의 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저 크림반도라는 데가. 그런데 수도 세바스토폴의 인구가 90%가 러시아인이에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70%가 러시아인이에요. 즉 주민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속하기보다는 러시아에 속하기를 원해. 그러니까 러시아가 딱 그 찬스 받다가 딱 병합해버린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보고 하는 거지. 우리가 너희 영토 일부를 좀 뺏었다고 하는데 그거 거기 주민들이 원해서 자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도 국적을 바꾼 거야. 꼬우냐? 꼬우면 덤벼봐. 이게 푸틴이 우크라이나한테 던진 메시지예요. 이걸 계기로 해서 G8에서 러시아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진영은 입장이 뭐냐면 크림반도 병합을 적당히 그냥 묵인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개선하자. 그래서 러시아를 G8으로 복귀시키자.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거 볼튼이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볼튼이 반대해요. 대개 이런 경우에 아프간 같으면요. 지금 그 아까 캠프 데이비드로 불러가지고 최종 매듭지려고 했던 아프간 평화협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탈레반이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을 아프간 내외부에 미국 혹은 서방을 혹은 외국에 대한 공격을 테러리스트 공격을 위한 기지 혹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가 핵심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프간 안에서 내전으로 가라 이거지. 그래서 니들끼리 결정 지어라. 그런데 아프간 내전으로 가는 건 오케이지만 그 너희가 너희 관할 지역을 가지고 국제 이슬람 테러리즘을 키워내? 그건 우리가 용납 못해.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아프간 내전으로 가둬넣으려고 김장으로. 볼튼이 반대해요. 이걸. 무슨 소리야. 탈레반 그 악랄한 놈들하고 무슨 협정이야. 그냥 끝까지 원수 무찔러서 뿌리 뽑아야지. 이란도 똑같아요. 트럼프 쪽 그 메인스트림의 입장은 뭐냐면요. 이란의 정확한 비핵화 조치들을 고리들을 다 걸어놓고 이란의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을 국제사회로 원복시키자는 입장이에요. 그럼 이란의 민주화 세속화는 뭐냐? 그건 이란 사람들 선택이라는 거죠.
볼턴은 이에 반대예요. 아야톨라 체제에서는 절대로 쟤들이 핵을 안 내려놓는다. 이란은 좀 다르거든요. 이란의 종교 체제, 그 신정 체제는 핵에 저는 별로 의존 안 한다고 봐요. 이란은 핵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신정 체제, 아야톨라 신정 체제가 가더라도 트럼프 메인스트림의 입장은 핵을 내려놓으면 오케이. 국제사회 복귀 오케이야. 단 너희가 핵을 가지고 혹은 WMD를 가지고 만지작거리면 그때 또 맞는 거야 임마 지금처럼. 왜냐면 트럼프가 저런 전략을 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팰 수 있거든. 여러분 이란을 언제든지 생션을 걸어도 국제 유가가 흔들림이 없으니까 지금 이란을 생션을 왕창 걸어서 석유 수출을 봉쇄시켜 놨는데 국제 유가는 더 떨어져 가지고 웨스턴 텍사스 인터미디어트 WTI가 지금 $50 후반대일걸요 아마. 자, 이런 트럼프 메인에 대해서 볼턴은 반대예요. 베네수엘라도 똑같아요. 베네수엘라는요. 마약 밀수출 루트예요. 세계 마약의 양대 산맥은 콜롬비아에서 나는 코케인하고 아프간에서 나는 생화편을 다른 나라에서 밀수해 가서 그걸 가지고 가공한 모르핀을 가지고 또 다시 가공한 헤로인하고 그러니까 생화편 모르핀에서 나오는 헤로인하고 그게 마약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리고 이 마약의 양대 종주국은 남미의 콜롬비아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의 아프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롬비아의 그 마약 나오는 그 지역이 밀림이에요. 코케인 나오는 데가. 이 밀림에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콜롬비아 내부를 관통하는 것보다 베네수엘라를 관통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이 마약 밀수출 루트라고요, 이게. 마약이 흘러다니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둘러싸고 얼마나 흉악한 놈들이 떼부자가 되고 얼마나 흉악한 폭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겠어요. 그 마약 군벌들이, 마약 조직들이, 마약 새끼 카르텔들이죠. 진짜 카르텔은 이제 콜롬비아 카르텔이고. 거기다가 석유니 뭐니 국영화하면서 그 떡고물 나눠 먹은 것들. 이게 그 마두로 체제의 단단한 그 코어를 형성하고 있고 그 일반인들이 거기에 줄 서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전 인구의 5, 60%인 거예요. 말하자면 개돼진 거예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그 세계 최초의 코케인 마약 카르텔을 만든 콜롬비아에 그 있어요. 에스코바란가 뭔가 이름도 까먹었다. 걔요 저기 뭐야 정치인 됐어요. 그리고 국민 영웅이에요. 국가 산업 발전시켰다고. 그 국가 산업이 코케인이지. 그래가지고 기존의 그 기득권 정치인 세력들이 얘를 공격을 해오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비행기 터뜨리고 막 전국을 테러로 뒤집었다고요. 그래서 마약 정치 테러라는 용어가 있어요. 나코 테러리즘.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마약의 세계적 메카에 가면 마약 자체가 그냥 당연한 국민 비즈니스, 국가 산업, 국가 기관 산업처럼 떠받들려져요. 거기로 다 그 먹이사슬고리가 형성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문팔육들이 정말 모르는 게 진짜 문팔육 같이 하려면 대한민국을 일단 메스암페타민 그러니까 뽕 메카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고 수출하고 이 카르텔을 엄청 하고 그걸로 사회를 다 망가뜨리고 사람을 그 마약 비즈니스랑 연결된 전부 개돼지로 생활 조건을 그렇게 만들면은 이 문팔육의 로망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직하게 세계 시장에서 머리 열심히 굴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창의를 해서 세계 시장에서 먹고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개돼지로 아무리 만들려고 그래도 개돼지로 만들어지다가 다시 튀어올라오고 만들어지다 다시 튀어올라오고 이래요 대한민국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야 그 베네수엘라 굉장히 비극적인 케이스예요. 저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그렇게 비극적이라고요. 저기가 그놈의 마약 비즈니스 때문에 그놈의 석유 때문에 사회가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개돼지화되는 그 통로들이 여기저기 생겨버린 거라고. 그 먹이사슬고리들이 부패한. 그러니까
트럼프 진영, 제가 트럼프 진영이라면 아니 어떻게 미군이 전면 침공해서 정치를 바꿔서 남의 나라 국민을 구원합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준비돼 있지 않으면. 거기에 뭔가 내부적인 그 베이스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미국 가서 그거 다 교통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 악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제재 걸고 딱 제어를 딱 시켜놓고 바깥에 틀 딱 잡아놓고 틀 속에 우겨 넣어서 김장 담가 버리는 수밖에 없다고요. 즉 베네수엘라 민주화에 대해서는 간접적이고 비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볼튼은 이거 전면 침공해서 문질러 버리고 체제 변경하자고 주장하거든. 그래서 이런 게 쌓여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나가다가 몇 달 전에 농담으로 내가 볼튼만 들었으면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동시 패션으로 전쟁을 한 서너 개 하고 있을 거야. 그러고 지나가 버린 게 볼튼이 저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볼튼은 뭐냐? 미국의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지 한마디로. 지구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모든 악의 세력을 때려잡고 나쁜 놈들 때려잡고 거기에 있는 선한 사람들을 추켜 세워서 거기에 있는 선한 정부를 만들어주고 이런 인류 구원자, 이 전능한 구원자의 나라 미국. 이게 이제 볼튼의 슈퍼맨 시나리오죠.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볼튼을 두고 나이브하다 그래요. 순진하다. 인간이 그런 동물이 아니다. 미군이 전면 침공해서 마두로를 날렸다. 그러나 마약 트래피킹, 마약 운반 루트에 목줄 걸고서 살아왔고 그 국영화된 경제에 목줄 걸고 살아온 그 복잡한 먹이사슬고리에서 인구의 상당수가 특히 맑게나 할 수 있고 힘께나 부릴 수 있는 인구의 상당수가 개돼지화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미국이 해볼 도리가 있겠냐. 군사적 방법으로는. 이런 게 식견 있는 사람들의 현실주의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한반도는 제법 다르다고요. 북한 주민들은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5천만이 잠재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고요. 지금은 북한 생각하기도 싫어. 전쟁만 안 나면 돼. 이러고서 개돼지화돼 있지만 막상 딱 평양 붕괴가 벌어진다. 그럼 목숨 내놓고 북한 가서 북한의 사회를 건설하고 북한의 주민을 아우슈비츠 수인으로부터 존엄한 개인으로 부활시키는 데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200만 300만 명 줄 쓴다고요. 무지막지한 그게 막 가동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북이나 한반도는요. 이런 변화가 왔을 때 그걸 변화의 물결을 딱 호응해서 잡아챌 수 있는 내부적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반도는 김장을 안 단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잡으면은 미중 전쟁의 고지를 잡는 건데 중국 자유화를 위한 앞으로 한 10년, 20년 진행될 중국 자유화를 위한 고지를 잡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짐작하기는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진영은 심지어 아프간까지 포함해서 아프간, 이란,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거 다 김장 담으려는 거예요. 각각을. 다른 방식으로 컨트롤해서. 그리고 모든 힘을 중국과 북한에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즉 볼튼을 날리는 건 볼튼도 미중 전쟁에 대해서는 감히 가타부터 얘기 못했어요. 자기 걸 완전히 넘어서는 거거든. 그건 알거든. 저거는 무시무시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문맥에서 나온 전략적 판단이라는 거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직잘 안 붙었어요. 볼튼이. 그러나 러시아, 이란, 아프간, 베네수엘라 김장 담그는 거에 반대했다고. 이거 김장 담궈버려야 돼요. 이게 김장 담그는 게 중요한 게 중국과 북한의 그 사고방식이거든. 미국은 중동과 동아시아 두 군데서 군사 압박, 군사 작전을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이란이랑 지금 갈등이 막 그냥 급박하게 군사적으로 전개되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과 접수 평정화 어렵다. 이런 계산 속을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또 북한 김정은 집단이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계산 속이 일리가 있는 계산 속이에요. 다시 말해 힘을 집중을 하려면 러시아, 이란, 아프간, 베네수엘라는 김장 담그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볼튼을 날린 걸 두고 조중동 이런 데서 이제 행간에 강경 매파를 제거했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의 북한 정책이 흐물흐물해지고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갈 소지도 있고 이따우 어감으로 지금 글을 벌써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소설을. 전 그렇게 안 봐요. 북한에 대한 정책, 분단에 대한 정책은 중국 전략의 부분 집합이에요. 따라서 미국의 대중 전략, 대중 정책이 어떠냐, 물러서냐. 볼튼 날린 것 갖고 물러서요. 천만에. 제가 보기엔 오히려 미국의 힘을 중국 그리고 그 부속물인 북한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를 김장을 담궈야 되는데 러시아, 이란, 아프간, 베네수엘라 다 김장 담궈야 되는데 그 김장 담그지 말자고 댕댕거리면서 잘난 체하니까 날린 거예요. 그래서 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매가요. 저게 지금 먹이 보면서 쫙 지금 다이빙하는 상태거든요. 다이빙 딱 들어가는 상태인데 저 다이빙을 하면서 할 때는요 날개도 다 접고요. 발톱도 다 접어요. 이렇게 발톱 안 내요. 그건 마지막 순간에 딱 찰 때 내는 거지 발톱 안 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한 100m, 200m에서 쏜다고요 아래로. 그 쏘는 힘을 가지고 발톱을 콱 받고 그 다음에 날개 펴서 올라가 채는 거거든. 그러면 날개 피면서 펴서 채는 힘 그 U자 곡선에서 발톱으로 채서 올라가는 거예요. 쏘는 그 가속 때문에 올라서는 가속 힘이 나와요. 저게. 그래서 아래로 쏠 때는 발톱이나 이런 걸 다 숨기긴다기보다 아래로 이제 공기저항 최소화시켜서 꼬부려서 넣고 날개도 접고 진짜 쏠래니까 이제 그 헛힘 주고 뒤에서 흉측하게 보이는 보디가드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존 볼튼이 저렇게 흉악하게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야, 한반도 이제 진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진짜로 이제 힘겨루기 들어가겠다.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글쎄요. 저기 무슨 군보다 해몽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보시자고요. 전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렇게 배팅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대충 다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틀릴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런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틀리는지 맞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동아시아 한반도 정세가 더 다이내믹해지는 상황에서 조중동 빅미디어는 헛소리하고 있고 야권 정치권은 우리 마음에 다 안 들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정당 정치인 중에 우리를 진짜 리드할 만한 사람들이 안 보이고 그럴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정치 교양을 높여나가고 계속 네트워크를 높여나가야겠죠.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이번 10월 3일입니다. 저기 어디야 시청 앞이 중앙무대예요. 이게 이제 그날 좀 판이 커진다고 하니까 이제 이재호 같은 사람까지 나서서 여기저기 전화해서 야 그날 50만이 모인대 70만이 모인대 그거 다 우리가 모이는 거야. 우리가 모으는 거야. 그거 어디야? 광화문 일대야. 광화문 일대. 그 광화문 한 구석에 자기들 이제 조그만 저거 해놓을 수 있는 그거 만들어 놨거든.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중앙무대는 시청 앞이고요. 이거는 한국교회 기도연합이라는 비상설 연대기구가 주도하고 있고요. 그날 행사 이름은 한국교회 기도의 날입니다. 그 일부는 12시에서 2시까지. 그리고 이제 교회 행사 끝나고 나면 2시부터 이제 태극기를 주도해왔던 단체들이 다 통합될 거예요. 일단 그 국본과 일파만파는 통합이 확실하고요. 그 서울역 앞에서 해왔던 천만인 서명운동본부 저는 통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통합 태극기 집회가 있습니다. 그날 집회 이름은 가칭,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가칭으로
제가 이런 거 한번 붙여보세요라고 제안을 해놨어요. 이제 다행히 그분들이 채택하시면 다행이고 자유혁명 선언의 날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집회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앙무대가 시청 앞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무대 시청 앞이고요. 시청 앞으로 다 오십시오.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시청 앞에 못 오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계 스테이션이 이걸 하면서 전부 이걸 다 집회 신고를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중계 스테이션을 못 갈아요. 집회 신고가 안 나 있어서. 다른 데서는 간단히 얘기해서 서소문에서 동대문 공원까지 중계 스테이션 못 갈아요. 중계 스테이션이 뭐냐면 큰 LED판에 스피커에 이제 무선 영상 통신 장치 붙어 있는 거죠. 다른 데서 못 갈아요. 그러니까 중계 스테이션이 한 100개. 이게 을지로통, 그 다음에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 인근에서 넘친 저기 사직터널에서 안국동까지 또 종각까지. 여기 중계 스테이션 한 100개쯤 깔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다 중앙무대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하는 겁니다. 뭐 수십만 명이 나오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엊그저께도 좀 버르장머리 없이 제목을 붙였지만 개돼지가 아니시면 다 나오십시오. 개돼지냐 자유혁명이냐 그 결판을 내는 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